일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카톨릭대 정혜선 교수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혜선입니다. 예, 오늘 100세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어떤 조언 해주실 겁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날 택배 노조 위원장님이 예. 김영훈 노동부 장관님을 만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월 달 한 달 동안에 폭염으로 택배 노동자분이 3분이나 세상을 떠나셨다. 예. 이제 노동부에서 지금 불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이 택배 현장도 좀 한번 와보시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니 택배 현장이 어떻길래 이 노조위원장님이 이렇게 장관님께 이런 부탁을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택배 기사님의 안전보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주 시의적절한 또 날씨가 덥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네.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배 기사의 안전보건 건강 밸류업 오늘 주제로 이렇게 네. 정했습니다. 교수님, 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7월 한 달에만 택배 기사분들 중 그 3분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까 정말 근무 환경이 정말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 택배 배달을 많이 주문을 하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택배 배달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이렇게 택배 배달을 하시는 택배 기사님들의 노고가 있었던 것이죠. 뭐 예전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택배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가리지 않고 택배가 우리가 주문하면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택배가 배달이 될 때까지는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또 휴일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죠. 예. 네, 이분들이 이제 우리로 생각하면 주 5일 근무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배달을 하려면 주 5일 근무는 안 되니까. 쉬시는 날이 없죠. 그렇죠. 뭐 주 6일, 주 7일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에서 실제로 이 실태 조사를 그래요? 한번 예. 해봤거든요. 좀 알려주십시오. 어땠습니까? 네네. 그랬더니 이제 택배 기사님들이 주 6일 근무한다. 이런 응답이 68.8%. 가장 많았군요. 네네. 10명 중에 7명은 주 6일 근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이 10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응답하신 분이 거의 80% 이를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균 노동 시간이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64.6시간. 예. 원래 우리가 주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인데 64.6시간이니까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명절에도 또 택배를 주문하면 다 받거든요. 그리고 명절 때 뭐 더 물량이 더 많잖아요. 그때. 예. 그때는 주 7일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루에 20일 이상 고정적으로 야간 노동을 한다. 이렇게 그렇군요. 응답을 하시는 예. 분들이 82.5%가 될 정도로 주로 야간에 배달 준비를 해서 네.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택배 기사님들이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네. 그런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사실 택배 회사들이 좀 많은데 예. 그 회사들의 치열한 경쟁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 편하게 앉아서 택배를 받지만 뭐 로켓 배송,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뭐 주 7일 배송 이런 배송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배달을 하기 위한 그 경쟁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쉽게 새벽 배송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새벽에 물품을 요청하는 경우는 주로 신선식품 같은 그쵸. 거, 아침에 아침 아유, 식사를 대용하기 위해서 주문하면 바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급하게 쓰려고 하니까 막 새벽 배송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주문을 하죠. 그리고 뭐 아침에 뭐 우유가 배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그렇죠. 신선식품이 많이 배달이 되는데 이 신선식품은 물건 자체도 있지만 뭐 아이스팩 같은 것이 같이 배달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 무게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그렇겠네요. 네네, 예.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잘 뭐 형태가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 하다 보니까 그 물건의 크기도 굉장히 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이렇게 새벽 배송을 하려면 준비를 그 전날 밤부터 합니다. 이분들은 보통 밤 8시, 9시에 다른 사람이 퇴근할 시간에 출근을 해요. 예. 그때 출근을 해서
그때부터 물건을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한 다음에 이제 차에다가 그 택배 차에다가 실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물건을 배송을 하는데 그 차 화물차 이렇게 된 형태 우리 택배차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에 한 가득 물건을 싣고 배송을 합니다. 그렇게 배송을 하면은 한 2시간 반, 뭐 3시간 이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배송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와서 또 물건을 싣고 또 다시 그 화물차에 하나 가득 싣고 또 배송을 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를 한 번에 3회차까지 보통 하니까 그 많은 물건을 분류를 해서 그 차에다가 상차를 해서 그거를 꺼내 가지고 각각 집마다 다 배송을 하니까 얼마나 업무가 많아요. 그것을 밤 9시 시작해서 아침 7시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새벽 배송 물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배송이 사실 저희는 너무 편한데 일을 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든 일이죠. 네. 이렇게 교수님이 이제 택배 기사님들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이게 말씀만 들어도 피로가 심각하실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택배 기사님들이.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장시간 노동에 고강도 일을 하다 보니까 피로도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고요. 예. 그 만약에 7시까지 배송을 해야 되는데 그 배송을 지키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분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을 회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 뺏기지 않으려면 더 빨리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택배 분들은 이제 클렌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구역을 회수를 당하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배달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저희가 택배 기사님들을 보면요. 걸어 다니시는 분이 없어요. 다 그렇죠. 뛰어다닙니다. 실제로. 맞아요. 예. 마주치다 보면 굉장히 빠르게 뛰어다니고 엘리베이터도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오시고 그것이 정해진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시간 노동을 많이 하게 되고 피로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그 택배 그 노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택배 기사님들의 사망 건수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 때 이제 택배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10명 중에 7명은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택배를 많이 주문을 해서 그 이후에 택배가 코로나는 끝났어도 이제 그 물건 배송하는 것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네, 정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배송하는 물건이 굉장히 많아져서요. 우리가 하루에 이제 한 사람이 평균 어느 정도 택배를 주문하나 그 조사를 해보니까 1년간 한 사람이 115건을 주문을 합니다. 예. 평균. 예. 그러면 거의 한 달에 10건 이상 한 사람이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으로 보면 거의 3일에 한 건씩 택배를 주문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 택배 물량이 있는가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진짜 폭염에 그분들이 이런 배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폭염 때 2시간 일하고 20분 꼭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2시간 일하고 20분을 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정해진 시간에 배달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10명 중 7분이 이제 과로로 이제 숨지는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굿모닝 건강 밸류업 정혜성 카톨릭대 교수님 모시고 택배 기사의 안전, 보건, 건강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 보면 이렇게 야간 노동을 많이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더욱 힘들게 될 테고 그러면 또 건강 문제도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야간 배송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이 제일 어렵나 조사를 해봤더니 화장실을 가기 어렵다. 그게 제일 어렵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뭐 야간에 사실 그죠. 주간에는 이런데 문 열대 그 상가 같은데 들어가서 맞아요. 볼일을 보시는데 그런 데도 없고. 야간에는 주로 건물이 다 문이 닫혀 있으니까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고충이군요. 이게. 그러니까 생리 현상을 참고 일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질병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어렵고 또 밤에는 이제 차를 이동을 해서 택배 배달을 해야 되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아, 높습니다. 좀 졸리고 이러시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야간에 시야가 운전을 확보가 안 하니까 돼서. 예, 시야가 예. 확보가 안 되고 그리고 이분들은 뭐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그럴 때 다 배송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런 악천후 속에서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예. 그래서 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주간보다도 더 심하게 많이 예.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밤에 배송을 하니까 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도 많거든요. 맞아요. 밤에 네. 이렇게 딱 멈춰져 있는 그런 것도 그게 뭐 있고요. 그게 맞아요. 그런 데가 네. 많아서 그뭐 힘들게 다 갖고 올라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계단을 그냥 어.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밤에 또 불을 다 꺼놓잖아요, 계단에. 그러니까 바로 뭐 헛디딜 수도 네, 있고. 헛디뎌서 예.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어. 다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사고 위험이 예. 야간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그 택배 노동자들의 산재가요. 예. 지난 5년 동안 1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또 새벽 배송 하시는 분들 또 수면 장애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야간에 일을 하니까요. 어. 예, 다른 분들 다 주무실 때 일을 하니까 예. 수면 장애가 심하고 그 낮에 이제 주무시거든요. 어. 근데 낮에 화나니까 잠이 안 오죠. 예. 뭐 다른 분들은 낮에 일을 하고 계신데 본인이 자려고 하니까 음. 잠을 잘 수가 없고 수면 장애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렇군요. 예. 게다가 이제 밤에 일을 하시니까 낮에 활동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원활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사회적인 관계에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네네. 이런 그 사회적인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고립감도 생기고요. 또 우울감도 생기고. 그런 네. 2차적인 또 피해도 맞아요. 있으시군요. 그래서 이 정신건강 예.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아니 뭐 저희 제작진의 이런 힘듦이 이런 택배 기사님하고 비교를 비슷해요? 못하지만 좀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 저희들도 아침 일찍 출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피곤하고 또 멍렁하고 또 낮잠을 살짝 잔다고 그래도 이게 피곤이 안 풀리고 아마 그 저도 느껴져요. 우리 택배 그렇죠. 기사님의 피로감이. 네. 예. 아침에 또 일찍 방송하러 그러니까요. 나오셔야 되니까. 예. 네. 참 힘드셨을 저희들 것 같아요. 공감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네. 앞서 이제 택배 기사님 감정 노동이 이렇게 심하다고 이제 하셨는데 이게 뭔가 또 통계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택배 계시는 분들이 감정 노동이 지금 사회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뭐 물건을 이렇게 배송을 하면 배송이 잘못됐다. 예, 뭐 물건이 파손이 되었다. 또 심한 이런- 욕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택배 기사님들이 감정 노동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택배 기사님들이 고객으로부터 뭐 말꼬리 잡기, 뭐 인격 무시, 폭언 이런 것들을 당한 경우가 얼마나 되나 조사를 해봤더니 78.8%.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이상은 다 그런 감정 노동을 경험했다. 예. 이렇게 응답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67%나 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강도의 일에 예. 과로에 감정 노동에 또 교통사고 사고 위험에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죠. 예. 저희 지금 굿모닝 건강 밸류업 정혜성 카톨릭대 교수님 모시고 택배 기사의 안전, 보건, 건강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 택배 기사님들 이 열악한 환경 이거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우선 이제 과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휴식권을 보장해 주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근데 휴식권을 보장하려면 업무량이 좀 줄어야 돼요. 네, 업무량이 줄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택배 기사님들은 이제 배달만 하면 되는데 배달하기 전에 물품을 분류하는 일이 있어요. 예. 분류하는 일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택배 기사님들은 분류하는 일은 좀 다른 사람이 해주면 좋겠다.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배송만 잘하면 그렇죠. 또 시간 확보가 많이 되는데 지금은 분류하는 일을 물론 분류하는 일을 별도로 하는 회사도 있지만 예, 좀 여력이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 택배 기사님들이 받는 급여는 배송한 그 물건의 건수에 따라서 받게 되거든요. 물품 분류한 거는 분류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건 해당이 안 돼요. 그 시간이 거의 전체 일하는 시간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예. 그것을 좀 다른 사람이 해주면 그러면 업무의 시간이 좀 더 많아지면 또 휴식도 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하면은 과로도 예방할 수 있게 되고 예.
특히 이런 폭염에서 2시간에 20분 쉬는 것을 확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법은 참. 만들어졌는데 법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니까 그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 또 이제 택배 기사님들이 주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근로자의 이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지위는 근로자가 아닌 그 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 형태로 되어 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 조건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그러면 교수님 이제 끝으로 요 한 시간이 30여 초 남았는데 요 택배 기사 안전 보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택배 물건을 받고 있지만 택배 기사님들이 노고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위해서 택배 물건을 배송해 주시는 기사님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해를 하고 택배 기사님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좋은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혜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